에피소드가 시작되면서 수많은 전함들이 우주를 가로지르는 장면이 펼쳐져 한 전함 안에서 한 여자아이가 워몰이 열리고 있다고 알린다. 그들의 지휘관이 이 소식을 듣고 완전히 충격을 받는다. 갑자기 그들 앞에 강렬한 빛이 나타나 지휘관을 패닉에 빠지게 하며 그는 외친다. 저건 블랙 메카의 카운트 리암, 리퍼야. 지휘관과 그의 승무원들은 전체 함대가 나타날 가능성에 공포에 떤다. 한 대의 메카만 있다는 걸 깨닫고 지휘관은 모든 함대에게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블랙 메카가 힘을 활성화하고 그들에게 다가가며 모든 공격을 여유롭게 피한다. 그 메카는 주 함선의 통제실로 직행해서 한 번의 일격으로 파괴한다. 다른 두 명의 메카 파일럿이 그걸 막으려 하지만 블랙 메카는 그들의 공격을 피하고 전투에 나선다. 그 메카는 혼자서 수많은 메카와 싸우면서도 쉽게 이기고 실력으로 훨씬 앞서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함선과 메카가 도착하지만 블랙 메카가 그들을 막아내고 기함을 파괴하며 주변 모든 메카를 쓸어버리는 대폭발을 일으킨다. 멀리서 서 있는 블랙 시퍼 메카는 파괴를 지켜보며 웃음을 터지며 조롱한다. 너희들 완전 약하네. 그래도 재미있어. 갑자기 한 여자아이의 홀로그램이 나타나 블랙 메카의 파일럿 이름이 리암이라고 밝힌다. 그는 말한다. 아카미, 내 계산 완벽했어. 워몰이 정확히 부위 열릴 곳에 열렸네. 내한테 맡긴 게 잘한 선택이었어. 이제 메카의 진짜 힘을 보여줘. 그 다음 리암의 거대한 함대가 아카미에 의해 관리되는 걸 보며 그는 그녀에게 재미있게 놀고 있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고 말한다. 아카미가 그의 명령을 실행하기 시작한다. 다음으로 리암의 메카 팀을 만난다. 그 리더는 크리스티나라는 여자 파일럿이다. 아카미가 크리스티나에게 또 다른 워몰이 열릴 준비를 하라고 알려준다. 크리스티나는 준비됐고 리암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확인한다. 다른 워몰이 열리고 크리스티나는 그녀의 메카와 함께 진격한다. 그녀는 곧 리암이 전투했던 이전 함대가 있던 전장으로 도착한다. 리암의 함대가 합류하고 크리스티나는 두 번째 파도의 메카와 싸우며 쉽게 이기고 흥분된 모습을 보인다. 리암이 그녀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하지만 크리스티나는 포위당한다. 바로 그때 리암이 도착해서 주변 모든 메카를 파괴한다. 아카미가 전체 함대에게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들의 합동 공격으로 적 함대가 완전히 소멸된다. 리암이 웃으며 자랑스럽게 말한다. 봐, 난 악당 카운트라서 뭐든 할 수 있어. 이 함선들 진짜 대단해. 다른 홀로그램이 나타나 이번엔 칼린이라는 여자아이로 그녀는 리암에게 이 함선들이 그들의 7번째 무기 공장에서 제조되었다고 알려준다. 리암이 인정하지만 전투 중이니 가라고 말한다. 칼린이 거부하며 장난스럽게 말한다. 이 함선들 마음에 들면 100대나 200대 더 주문해. 그녀를 떨쳐내려고 리암은 200대를 주문하고 칼린이 기뻐하며 마침내 떠난다. 리암은 만족하며 더 큰 파괴를 일으킬 준비가 된다. 곧 여러 웜홀이 열리며 더 많은 메카가 쏟아져 나온다. 남은 함선들이 저항하려 하지만 리암은 그들을 쉽게 파괴할 생각에 흥분한다. 메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포격을 가하며 남은 함대를 전멸시킨다. 리암 위로 또 다른 웜홀이 열리고 거대한 대포가 나타난다. 그가 조준하며 과거 삶이 얼마나 지루했는지 떠올린다. 니타라는 사람과 대화하는 장면이 보이는데 그는 메카 비디오를 보내고 기차에 서 있다가 집으로 가는 중이다. 그의 직장은 고된 노동으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했다. 집에 도착해서 그의 아내 미카가 그를 맞이하며 딸 카나미가 보트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카마자키, 리암의 평민 신분으로 다음 휴가 때 생각해보겠다고 말한다. 그는 잠든 카나미를 확인하며 그녀가 안고 있는 인형 강아지가 기쁘게 만든다. 나중에 그는 그녀에게 진짜 강아지를 사주며 어린 시절 애완동물을 그리워한다고 회상한다. 미카가 미소 지으며 장난스럽게 말한다. 카나미의 새 강아지 때문에 카마는 더 열심히 일해야겠네. 그래도 그는 가족이 행복한 걸 보고 기쁘다. 다음 날 그는 서둘러 사무실로 가지만 상사가 응답이 없어서 소리를 친다. 카마는 전화를 걸었다고 설명하지만 상사는 더 화가 난다. 자리로 돌아와 동료가 그를 바보 취급하며 상사가 매주 금요일에 골프를 친다는 걸 모르는 게 웃기다고 말한다. 카마는 그 비참한 하루를 참아내고 집으로 돌아가 가족을 위해 참겠다고 다짐한다. 그는 카나미가 잠든 걸 보고
미카가 저녁을 데워준다. 나중에 미카가 카나미를 새로운 스포츠 클럽에 등록한다고 말한다. 클라이언트를 만나면서 카마는 니타로부터 새로운 메카 모델 메시지를 받고 잠시 기분이 좋아진다. 그런데 카페에서 미카가 다른 남자와 앉아있는 걸 본다. 그는 생각한다. 미카는 카나미를 클럽에 데려가야 했는데 숨고 그는 생각한다. 이 남자는 누구지? 집에 돌아오니 카나미와 미카가 소파에 있다. 미카가 음식을 가지러 나가자 카마가 카나미에게 스포츠 수업에 대해 묻는다. 미카가 말한다. 카나미가 경기를 이겼어. 카마가 딸과 놀다가 미카에게 그 남자에 대해 물어본다. 나중에 카마가 컴퓨터에서 작업 중인데 절전 모드로 안 들어간다. 동료가 제대로 끄라고 말한다. 다른 클라이언트 방문을 하다 보니 미카가 카페에 없어서 안심하지만 그녀가 그 남자와 통화하는 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카나미가 달려가서 그 남자의 손을 잡으며 아빠라고 부른다. 카마자키는 완전히 충격을 받는다. 멍해진 카마는 그 사건을 머릿속으로 반복하며 카나미가 그냥 장난친 거라고 스스로 설득한다. 갑자기 상사가 소리친다. 왜 시간 낭비해? 카마는 컴퓨터가 느려서라고 설명한 후 작업을 이어간다. 하지만 미카가 카나미가 사고 났다고 전화한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한다. 그녀는 괜찮지만 피가 필요해. 혈액형을 묻자. 카마는 자신이 AB형이고 미카는 O형이라고 말한다. 의사가 미카에게 기증하라고 하자. 카마는 카나미의 혈액형이 A납이어야 하는데 혼란스러워진다. 집에 가서 카마는 미카에게 그 남자에 대해 대놓고 묻는다. 그때 미카가 말하기 시작하지만 대답을 거부한다. 카마자키가 화가 나서 소리치며 카나미는 내 딸이라고 하자. 미카는 그가 오해했다고 말하며 네가 항상 바빠서 시간 안 주니까 물어볼 자격 없어? 카마자키는 이게 직장 때문이라고 대답하지만 미카는 그 직장이 무의미하다고 말하며 월급도 적고 보너스도 적어서 결혼할 때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카마자키는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말하지만 미카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 카나미가 잡지를 읽고 있는 동안 미카가 이혼을 원한다고 선언한다. 황폐해진 카마는 카나미를 데려가지 말라고 애원하지만 딸이 다른 아빠를 더 좋아한다고 말한다. 카마는 절망적으로 무너진다. 직장에서 상사가 그에게 5천만 엔을 무작위 계좌로 이체했다고 비난한다. 카마는 부정하지만 그 이체는 잠금 풀린 그의 컴퓨터에서 이루어졌다. 그는 상사가 그를 함정에 빠뜨렸고 사무실 전체가 알고 있다는 걸 깨닫는다. 해고된 카마는 직장, 가족을 잃고 막대한 빚을 진다.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며 니타로부터 메카 출시 메시지를 받지만 그는 너무 우울해서 답하지 않는다. 다음 날 그는 피를 토하며 상황이 절망적임을 깨닫는다. 그때 밝은 빛이 그를 둘러싼다. 죽음이 왔나 생각하지만 대신 상사가 돈을 훔친 증거를 본다. 미카가 그의 전 상사와 고급 와인을 마시는 걸 본다. 그들은 행복하게 함께 있고 미카는 그를 버린 걸 자랑한다. 카마는 울며 말한다. 내 인생을 이렇게 망친 거야. 복수심에 불타는 그에게 한 남자가 나타나 가이드로서 도움을 주겠지만 가이드는 부정적인 감정을 먹고 카마의 절망을 즐긴다. 가이드가 말한다. 내 고통이 정말 맛있네. 걱정 마. 특별한 걸 줄게. 카마자키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 다음 가이드가 가방을 꺼내 다양한 세계의 포스터를 보여주며 환생할 세계를 선택하라고 한다. 그는 카마자키에게 판타지 세계, 사무라이 시대, 카우보이 서부, 공룡 시대 등 어떤 세계를 원하냐고 묻는다. 모든 세계를 보다가 그는 메카와 우주선이 있는 세계를 발견한다. 카마자키는 그 세계를 선택하고 가이드는 그곳이 귀족과 왕이 은하를 다스리는 깨끗한 세계라고 말한다. 카마자키는 메카를 항상 좋아했고 니타와 이야기했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그 세계로 갈 수 있다. 테레석 대여 시즌 나이러이토 반성 뒤엔성. 그는 가이드가 준 계약서에 서명하고 눈을 감기 시작하며 가이드가 사라진다. 집에서 밝은 빛이 나며 그를 하늘로 들어올린다. 그 다음 현재로 돌아와 전투가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 리암은 예외적으로 잘 싸워서 최종 일격으로 전투를 끝내고 승리를 쟁취한다. 그는 기쁨에 차 선언한다. 이 세계에서 나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의 함대가 웜홀을 통해 도착하고 리암은 기암에 탑승한다. 그 다음 하늘의 빛이 사라지며 카마자키는 다른 세계에서 부활해 철권으로 지배할 결심을 한다. 한편 리암은 지붕 위에 누워있다가 일어난다. 이 세계에서 자신이 귀족임을 깨닫고
그의 가족이 행성을 다스린다는 걸 안다. 그 행성의 이름이 히드라임을 기억한다. 집으로 돌아가며 약간 다른 집으로 들어간다. 리암이 도착하자 모두가 그에게 생일을 축하한다. 그의 어머니가 멋진 선물이 있다고 말하며 마법을 사용하고 떠나며 리암이 따라간다. 그들은 큰 케이크와 거대한 선물을 준비했다. 리암은 기뻐하다가 리모컨만 보인다. 어머니가 설명한다. 이 기기로 메이드 한 명을 선택할 수 있어. 리암이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 다양한 눈 종류가 나타난다. 그가 어머니에게 묻자 그녀는 원하는 대로 메이드를 커스텀할 수 있다고 말한다. 놀라지만 흥미로워진 리암은 선택을 하고 주문한다. 그 순간 그의 아버지가 도착해 생일 선물로 베네필드 백작 칭호를 준다고 말한다. 리암은 5세밖에 안 됐다고 충격받지만 아버지는 쉽게 상속받아 편안히 살 수 있다고 장담한다. 하지만 매달 돈을 보내야 한다. 어머니가 덧붙여 이게 독립적으로 살 수 있게 해준다고 말한다. 리암은 이게 좋다고 생각하고 동의한다. 아버지가 하인을 불러 계약서를 가져온다. 리암이 서명하고 아버지가 기뻐한다. 오늘부터 너는 백작이야? 너의 어머니와 나는 수도의 집에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며 떠난다. 리암은 그들이 가는 걸 보며 속으로 모든 걸 통제할 수 있게 돼 기쁘다. 그는 가이드에게 이 기회를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면이 카마자키의 생명 없는 몸으로 바뀌고 가이드가 기뻐하며 말한다. 그는 내 함정에 빠진 걸 절대 모를 거야. 나는 그의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먹을 거야. 그 다음 그는 나머지 일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다른 곳에서 미카가 그녀의 상사와 이야기한다. 카마자키의 상사가 일어난 일에 대해 죄책감을 표현하지만 미카는 신경 쓰지 않고 자신만 행복하다. 그는 다음에 뭐 할지 묻는다. 상사가 곧 결혼하자고 제안하지만 가이드가 갑자기 나타나 화가 난다. 여럿이 와서 카마자키의 상사를 속인 걸 알아내고 체포한다. 상사가 오해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그를 제지하고 데려간다. 미카가 막으려 하지만 소용없다. 가이드가 말한다. 이게 내 잡이야.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진심으로 더 널 사랑한 사람은 죽었어. 미카는 충격받아 바닥에 앉는다. 가이드는 사람들이 저쪽 세계에서 장수하니 그녀가 고통받으며 더 많은 부정적인 감정을 공급할 거라고 생각한다. 떠나기 전에 개의 영혼이 나타나 카마자키를 바라보다 문을 통해 나간다. 그리고 가이드는 떠난다. 다른 세계에서 또 다른 전투가 벌어진다. 두 해적이 모든 걸 약탈하겠다고 논의한다. 그들은 블런더라는 강력한 메카를 가지고 백색 메카와 싸운다. 충돌이 치열하다. 해적 리더가 승리를 선언할 때 또 다른 위험한 메카가 나타나 여러 해적을 혼자서 물리친다. 그건 크리스티나가 이끄는 백색 메카로 리암을 만나기 전의 밤이다. 상자 안에 인형이 놓여 있다. 리암이 그것을 보자 기뻐하며 이것이 그가 요청한 메이드라고 말한다. 그는 하인에게 어떻게 여는 건지 묻지만 메이드가 이렇게 배달된다는 걸 모르고 있다. 하인이 설명한다. 손을 포장 위에 대기만 하면 돼. 보안용이야. 리암이 하자. 상자가 사라지며 메이드가 나타난다. 그녀가 눈을 뜨고 리암을 바라보자. 리암도 그녀를 본다. 그녀는 자신을 아만이라고 소개하며 달콤하게 인사한다. 리암은 살짝 긴장하며 하인이 더 설명하려 하지만 무시하고 인형의 특징을 살펴본 후 아마니를 데려간다. 하인이 막으려 하지만 리암은 문을 닫아버린다. 그날 밤 아마니가 리암에게 마사지를 해주며 그를 기쁘게 한다. 하인이 AI 지능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고 경고하지만 리암은 혼란스러워한다. 그는 아마니에게 자신을 해칠 수 있냐고 묻고 그녀는 할 수 없지만 주인이라고 대답한다. 이게 그를 기쁘게 한다. 그녀가 다시 마사지할 때 하인이 제국의 AI 불신 때문에라고 말한다. 리암은 의아해하며 설명을 요구한다. 하인은 AI가 한때 모든 기계를 통제해 대전쟁을 일으켰고 인류가 거의 패배했다고 말한다. 발라니아로 구했으니 제국이 세워졌다. 리암이 왜 어머니가 AI 메이드를 줬는지 묻는다. 하인이 머뭇거리지만 리암이 주인으로서 답을 요구하자 하인은 베네필드 가족이 빚더미에 앉아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낭비했다고 밝힌다. 충격받은 리암은 부모가 자신을 빚에 빠뜨렸냐고 묻는다. 하인이 확인하며 여기서 통제권이 거의 없다고 말한다. 대부분 자산이 채권자들에게 갔다. 아마니는 조용히 지켜본다. 리암은 창밖을 보며 좋은 게 없음을 본다. 배에서 누군가 새 영주가 겨우 5세라고 말한다. 노인이 인상을 쓰며 새 영주들은 항상 세금을 올린다고 말한다. 여자가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누가 들을 수 있어? 리암은 이 행성에 쓸모없는 게 많음을 깨닫는다.
여기서 빚을 갚을 수 없어. 또 속은 거야. 이번엔 부모한테 과거 생에서 아내가 배신한 걸 떠올린다. 하지만 아마니를 보며 말한다. 제국이 AI를 싫어하듯 너도 나처럼 신경 안 쓰일 테니 함께 파트너로 지내자. 하인이 막으려 하지만 리암은 무시하고 빚을 피해 아마니의 도움으로 이끌겠다고 선언한다. 그는 아마니에게 3가지 절대 지킬 수 없는 명령을 내린다. 항상 자신을 보호하고 이 세계를 지배하도록 돕고 충성을 지켜. 그녀가 동의한다. 리암은 지배하는 법을 모르지만 아마니가 타임캡슐로 지식을 얻자고 제안한다. 하인이 AI가 지배하면 안 된다고 반대하지만 리암은 고집한다. 하인은 현자들이 처벌할 수 있지만 리암은 법이 제한적으로 AI를 허용한다고 주장한다. 리암은 아마니와 함께 타임캡슐에 들어간다. 그녀는 6개월 만에 10년 지식을 얻을 거라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감정이 있냐고 묻는다. 그녀는 AI가 일부 이해하지만 진짜 느끼진 않는다고 말한다. 그래도 리암이 그녀와 함께 있자고 하자 그녀의 프로세서가 과부하된다. 리암은 부끄러워하며 말한 후 캡슐에서 잠든다. 아마니는 기다리겠다고 약속한다. 가이드가 말한다. 나는 가이드야. 내일은 부정적인 감정을 모으는 거지. 부정적인 감정은 어떤 종류든 될 수 있어. 예를 들어 식당에서 젓가락이 부러지면 화가 나서 그 감정이 내 음식이 돼. 리암이 교육 캡슐에서 나온 걸 본다. 나오자마자 그는 아마기에게 말한다. 드디어 캡슐에 얼마나 있었어? 아마기는 거의 2년 됐다고 말하지만 리암은 시간이 지나간 걸 못 느꼈고 상관없다고 한다. 그 후 아마기는 그의 부재 동안 나라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보여주고 그는 기뻐하며 그녀를 칭찬한다. 아마기가 좋아한다. 나중에 리암은 영지를 점검하기로 한다. 먼저 아마기는 그를 우주항으로 데려가 위성을 발사하고 우주에서 움직이는 빛점들에 대해 말한다. 그녀는 나에게 이걸 보여주고 싶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그 다음 리암이 말한다. 저걸 조종하고 싶어. 아마기는 진짜 조종하고 싶어 라고 묻는다. 리암은 그게 내 꿈이야 라고 답한다. 아마기는 내가 어레인지 해볼게 라고 말한다. 그녀는 리암을 모빌 슈트 안으로 데려간다. 기본 지침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만 특별한 기동이 필요하면 마음으로 생각해서 마법으로 실행하라고 적혀 있다. 리암은 실험을 시작하고 모빌 슈트를 꺼내지만 뛰기 전에 걷는 법부터 배운다. 아마기가 그를 멈춘다. 리암이 묻는다. 이 모빌 슈트에 무기 있어. 그녀는 접근을 막으며 너무 위험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리암은 적어도 한 번 싸워봐야 해. 시험 삼아라고 고집한다. 듣고 아마기는 그를 위해 상대를 알랭해 해주고 캡틴 마체테가 와서 리암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친다. 리암이 마체테에게 말한다. 준비해. 마체테는 우리 둘 다 준비됐어 라고 답한다. 그들은 서로 돌진하고 리암이 공격할 때 마체테가 오, 망했네 라고 말한다. 이게 리암을 크게 화나게 한다. 난 애가 아니야. 내가 애라고 생각해서 장난치면 안 돼. 그들은 다시 공격하기로 하지만 마체테가 리암을 즉시 넘어뜨린다. 생각할 틈도 없이 리암은 비디오 게임보다 싸우는 게 훨씬 어렵다는 걸 깨닫는다. 나중에 리암은 하인에게 전투훈련 선생을 달라고 한다. 하인이 거부하며 싸우는 건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리암은 더 강해져야 해. 싸우는 법 아는 게 필수야 라고 주장한다. 리암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려면 필요한 걸 생각한다. 그 다음 아마기가 와서 야스이라는 사람을 부르고 그는 리암이 연락했다고 말한다. 리암은 고대에서 온 것처럼 보인다. 야스이가 묻는다. 내가 가르쳐야 할 사람이 너야. 리암이 앞으로 나서며 응? 난 리암, 세븐 리얼름이라고 말한다. 그는 최고한테 배우고 싶다고 덧붙인다. 야스이가 시작한다. 내 소년. 최고라는 단어는 정의가 없어. 경주에 있으면 언제든 승패가 판가름 날 수 있으니까 최고 되려고 하지 마. 그냥 잘해. 아마기는 듣고 말한다. 이 소년이 좀 이상해. 뭘 기다리는 것 같아. 리암은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 불러. 라고 답한다. 비어있을수록 강해지는 법이야. 그 다음 리암이 야스이에게 묻는다. 선생님, 당신 기술 좀 보여줄 수 있어? 야스이가 그들을 정글로 데려간다. 그는 기술을 시연하며 이 기술은 한 번만 보여줄 테니 비밀이라고 말한다. 리암은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녹화해 아마기라고 말한다. 야스이가 기술을 펼치고 대나무 조각이 산산조각 난다. 리암은 감탄하고 아마기에게 어떻게 한 건지 묻는다. 그녀는 아무것도 한 것 같지 않다고 하지만
리암은 야스이가 너무 빨라서 못 본 거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 리암은 선생님,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세요 라고 말한다. 야스이가 듣고 물론 너희를 제자로 만들게 라고 답한다. 분위기가 살짝 바뀌고 밤 장면이 나타난다. 야스이가 같은 곳으로 돌아와 오, 이런 바보 같은 애 라고 말한다. 내가 속였는데도 걸려들었네. 크리스티나 공주를 본다. 그녀의 조수가 해적선 근처에 왔다고 알려준다. 크리스티나가 말한다. 연락해. 그들은 연락하고 캡틴 가우즈가 나타나 아가씨, 내 이름은 가우즈야 라고 말한다. 크리스티나는 나는 리파 왕국의 2차 공주 크리스티나야 라고 답한다. 가우즈가 묻는다. 왜 여기 왔어? 무서워. 크리스티나는 공포는 내 사전에 없어. 하지만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순식간에 다치게 될 거야 라고 응수한다. 그녀는 주변의 전함과 모빌 슈트를 보여준다. 가우즈가 말한다. 맞아. 하지만 내가 부른 거라서 다 고칠게. 왜냐면 이 모든 함선과 모빌 슈트가 내 거니까. 병사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가우즈가 덧붙인다. 그래서 살아남을 생각 마라. 네오이도 못 살게 될 수 있어. 그는 계속해서 이 일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했으니 멈출 수 없다고 말한다. 리암이 야스이와 열심히 훈련하는 걸 본다. 갑자기 리암이 묻는다. 선생님, 당신 공간에 들어갈 수 있어. 야스이가 놀라지만 허락한다. 리암이 말한다. 선생님, 그 특별한 기술, 플래시를 어떻게 배우는지 알려주고 싶어요. 야스이가 아니, 한 조건으로 가르쳐 주기로 했어 라고 답한다. 비밀 기술은 한 번만 보여줄게. 내 조건 안 받으면 제자가 안 돼. 리암은 불안해지며 선생님, 미안해. 다시 안 할게. 라고 말한다. 야스이가 좋아. 받아줄게. 라고 말한다. 리암이 다시 돌아와 선생님, 제 사과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 대단한 선물로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당신이 대단한 사람이니까. 야스이가 머뭇거리지만 좋아. 받아줄게. 라고 말한다. 나중에 리암이 다시 와서 선생님, 내일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올 수 있어요? 라고 묻는다. 야스이가 한숨 쉬며 알았어, 가서 쉬어 라고 말한다. 리암이 떠나자 야스이가 깊이 숨을 쉰다. 다음 크리스티나 공주가 포로가 된 걸 본다. 가우즈가 말한다. 공주님, 왕자는 너무 약해. 크리스티나가 묻는다. 이제 나한테 뭐 할 거야? 그는 너는 내 승리 카드야 라고 답한다. 이렇게 안 쓸게. 대륙 하나를 쓸어버릴 거야. 그 다음 그는 함대를 발사해 아래를 폭격한다. 리암으로 돌아가. 그는 밤새 훈련했지만 기술을 마스터하지 못한다. 갑자기 아마기가 나타나 나라의 상태를 보여주며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한다. 리암은 그녀를 칭찬하지만 아마기는 사과한다. 죄송해요. 선생님, 당신 기대에 못 미쳤어요? 리암이 묻는다. 어디서 걸렸어? 그녀는 사치 부분에서라고 답한다. 리암이 진짜 이유는 이라고 묻는다. 아마기는 투자한 게 수익이 안 나서 거의 손해예요 라고 말한다. 리암은 상황을 살펴보고 문제를 이해한 후 아마기에게 책임자 소환하라고 말한다. 그 남자가 다음날 도착해 자랑을 시작하지만 리암은 듣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한다. 노가다를 속이고 친구랑 장난치는 것 같아. 남자가 선생님 당신의 애요 라고 말한다. 글 읽고 쓰는 게 어려울 수 있으니 제가 도와줄게. 리암이 난 애가 아니야 라고 쏘아붙인다. 먼저 명확히 해. 그 애처럼 작아도 논리적으로 안 그랬어. 남자가 긴장하기 시작한다. 리암이 묻는다. 비용이 높으면 공급자를 바꾸면 되지. 남자가 안 돼. 그들은 우리랑 잘 협력해 필요한 걸 다 줘 라고 답한다. 뭐 안 해보면 성공할지 모르잖아. 리암이 생각하며 말한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으니 나도 나쁜 사람이 돼서 범죄 저지르고 안 걸리게 하고 싶어. 그가 덧붙여. 뭔가 시도 안 해봐서 어떻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 수 있겠어. 리암이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말해. 좋은 놈도 있고 나쁜 놈도 있으니까. 난 나쁜 놈 돼서 범죄 저지르고 안 걸리게 하고 싶어. 갑자기 아미기가 나타나서 말해. 이 남자는 이미 조사 중이야. 그 남자가 항의해. 선생님, 제가 뭘 했나요? 저 조수가 그랬어요. 아미기가 말해. 선생님, 그 말이 맞아요. 그 조수가 돈 가지고 사라졌어요. 리암이 이 이야기가 익숙하다고 느끼며 형이 죽임을 당해 어딘가에 묻혔단 걸 떠올려. 최근에 이 드라마가 모두의 주목을 끌고 있어. 리암이 그 남자를 직접 대놓고 물어. 솔직히 말해봐. 네가 조수를 죽였어. 이 말을 듣고 그 남자가 화가 나서 말해. 선생님, 누구 말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AI의 지능이 인류를 파괴했어요.
리암이 대꾸해. 그건 내 질문이 아니야. 다시 물어볼게. 그를 죽이는 걸 즐겼어. 다른 범죄 얘기하면서 사람을 죽인 후에 마음이 편해. 이제 겁에 질린 그 남자가 더듬거리며 말해. 선생님, 제가 뭘 안 했어요? 유령 따위 믿지 마세요. 리암이 검을 빼들고 아미기가 그를 막으려 해. 그 남자가 애원해. 날 죽이기 전에 들어요. 지금 네가 사는 이 사치스러운 삶은 우리 덕분이에요. 우린내 같은 사람한테서 돈 뜯어서 살아가요. 작은 놈이 커지려면 남을 밟아야 하니까. 리암이 그를 베고 말해. 네 더러운 입으로 내 이름을 더러비지 마. 이어 말해. 네가 해친 사람들은 사람이고 네가 쓰는 돈은 내 거야. 내 돈이나 내 사람들의 돈 건드리는 놈은 살려두지 않아. 모든 부패한 놈은 죽어야 해. 아미기가 말해. 선생님, 그 사람이 죽었어요. 껌 좀 치워요. 리암이 이걸 깨닫고 겁에 질려 검을 놓지 못해. 그래서 아미기가 손으로 검을 빼. 그녀가 덧붙여 이 정보가 새어나가면 큰일 나. 리암이 물어? 어떻게 해야 해? 아미기가 대답해. 너가 나처럼 강할 필요 없어. 나 같은 인형 여러 개 만들면 돼. 리암이 물어? 얼마나? 그녀가 말해. 30개 더. 리암이 말해. 내 맘대로 해. 그 남자도 처리해. 그 후 같은 장소에서 모두가 수다 떨고 있어. 새로운 여자가 도착했어. 그녀는 아주 똑똑해서 아무도 돈으로 속일 수 없게 해. 사업이 잘 돼가고 있어. 이 말을 듣고 한 남자가 화가 나서 말해. 리암은 겨우 10살짜리 애잖아. 기대하지 마. 다른 사람이 말해. 5살이든 10살이든 상관없어. 다음 날 리암이 밤에 모빌 슈트를 조작하러 돌아와. 시작하기 전에 스승이 도착해서 말해. 내 아들아,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 먼저 그에 합당해야 해. 처음부터 시작해. 리암이 물어. 어떻게 해야 하죠, 선장님? 선장이 대답해. 내 고조 할아버지의 슈트를 써야 한다는 뜻이야. 리암이 말해. 네? 그분한테 슈트 있었지만 우리는 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 평화가 있기를. 내 의상 못해. 야스시가 뭔가 귀중한 걸 찾으면서 말해. 여기 쓸만한 거 하나 없네. 이 애는 점점 강해지고 기술도 빨리 익히고 열심히 하네. 훈련 끝나면 황금 알 낳는 거위 이를 텐데 시간 끌어서 불가능한 임무 줘서 지연시켜야 돼. 그가 문에 기대자 문이 열리며 뒤에 모빌 슈트가 드러남. 그 크기에 놀라며 말해. 쓰레기 같지만 이걸로 쓸 수 있겠네. 다음으로 지하디로 넘어가. 그는 부정적인 감정을 모으는 방랑자야. 그 후 카페 행성으로 가. 직원이 남자에게 뭐 마실지 물어. 남자가 말해. 쿼터 벤티로 할게. 그런데 추가 좀 해줘. 그리고 랩하면서 말해. 직원이 말해. 알겠어요. 하고 주문을 다시 확인해. 그 다음 주문을 그에게 제시해. 남자가 말해. 물론 이게 맞지만 추가가 좀 됐네. 주문을 열어보니 크게 충격받음. 그 다음 지하디가 그에게 와서 말해. 이 멋진 부정적인 감정 맛있네. 진짜 맛있어. 리암으로 넘어가자. 그는 브라이언과 훈련 중이었어. 브라이언이 리암에게 물어. 아비드 모빌 슈트 수리 가능한가? 리암이 말해. 야스시 선생님 지시라서 훈련에 쓸 거야. 브라이언이 말해. 이건 내 고조 할아버지 알리스터 씨가 가장 아끼던 유닛이야. 네가 소중히 여겨서 기쁘네. 하지만 훈련에 더 현대적인 유닛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리암이 말해. 진짜 파일럿이 되려면 다루기 힘든 오래된 유닛도 다뤄야 해. 브라이언이 대답해. 그렇구나. 이 훈련에 무슨 이득이 있나. 시간 낭비 같아. 리암이 말해. 시간 낭비 아니야. 플래시 스타일의 비밀 기술 마스터하는 거지. 리암이 나무를 베던 야스시를 떠올려. 리암이 그 후 시도했지만 나무를 베지 못해. 이마기로 넘어가. 그녀가 아비드에 가서 물어. 야스시가 훌륭한 트레이너인가? 검색하고 말해. 상관없어. 리암이 요청했으니까 해야 해. 그녀가 아비드에 다가가 말해. 널 되살릴게. 리암의 생명을 지켜줘. 7번째 무기 공장으로 넘어가. 야스가 리암에게 자신을 소개하며 모빌 슈트에 봉사하러 왔다고 말해. 리암이 말해. 만나서 기쁘네. 야스가 리암에게 물어. 그 여자가 인공지능으로 작동하는 안드로이드인가? 리암이 물어. 문제 있어. 제국이 인공지능을 싫어하지만 금지한 건 아니잖아. 그 다음 야스가 아마기에 다가가 물어. 이게 타이렐 넥서스 F6인가? 아니면 로슈의 소울즈 Q인가? 대단해. 완전히 커스터마이즈 됐네. 그녀가 말해. 인공지능으로 작동하는 안드로이드를 처음 봤고 검사하기 시작했는데 리암이 매우 화가 났어. 그 다음 아비드로 넘어가. 야스가 리암에게 말해. 이 유닛을 다시 싸울 수 있게 해줘.
야스가 리암에게 말해 이건 끝난 것 같아. 새 모델 사는 게 더 좋고 저렴할 텐데. 리암이 말해 내 물건 강매하지 마. BID를 바로 서비스해서 내가 조종할 수 있게 해. 야스가 말해 지금 전투는 주로 14m나 18m 모델로 하고 이처럼 24m 오래된 모델은 아무도 조종 안 해. 스페어 파츠도 없고 수리 비용이 어마어마할 거야. 리암이 말해 상관없어. 오래된 부품 갈아서 최신 스펙으로 바꿔. 수동 컨트롤은 유지하고 모든 보조 기능 제거해. 완벽하게 만들어. 비용 상관없어. 디아스가 말해 그럼 이 작업 맡을게. 리암이 말해 부탁해. 그도 피니싱 무브 추가해 달라고 했고 모든 로봇에 피니싱 무브가 있냐고 물었어. 럭스페언치처럼. 디아스가 물어 그게 뭐야? 리암이 말해 전문가면서 모르냐. 로켓이 달린 변치지. 그 다음 야스시가 와서 말해 아비드가 어떻게 수리되는지 봐보자. 그가 니아스를 보고 감탄해서 다가가서 매번 얘기하려 할 때마다 그녀는 신경 쓰지 않고 리암과 계속 얘기해서 야스시가 매우 짜증났어. 그 다음 야스시가 리암이 니아스에게 다가가는 걸 보고 장난스럽게 말해. 그 녀석한테 잡이 안 배. 그 다음 훈련으로 넘어가. 리암이 눈가리가에 쓰고 있을 때 야스시가 공을 많이 던졌어. 야스시가 말해 이 정도까지 다룰 수 있어야 진짜 전사가 돼. 리암이 말해 근데 안 보여. 검도 무거워서 균형 못 맞춰. 야스시가 말해 눈에 의존하지 말고 마음으로 봐. 영혼으로 봐. 육체의 한계를 넘어 심장의 힘으로 방어해. 다시 공을 던지며 말해 생각하지 말고 느껴. 리암이 느껴보려 하자 또 공을 얼굴에 맞음. 야스시가 기분 좋게 계속 공을 던졌어. 우주로 넘어가. 우주의 배가 나타났고 그 선장은 구아즈라는 남자야. 그는 크리스티나 공주를 포함한 소녀 무리를 잡고 있었어. 그가 그녀에게 같이 오라고 했어. 크리스티나가 구아즈에게 물어 어디로 데려갈 생각이야? 구아즈가 말해 내 섬으로, 보물섬으로. 그가 다가가서 말해 너 정말 예뻐. 너무 예쁠수록 더 흥분돼. 크리스티나가 구아즈에게 물어 뭐 할 생각이야? 구아즈가 묶인 크리스티나를 잡고 말해 내 컬렉션에 추가할게. 그 다음 구아즈가 공주를 실험실로 데려가서 의사에게 애완동물에 대해 물었어. 의사가 말해 여기 있어요. 동물을 드러냈지만 이미 죽어 있었어. 의사가 구아즈에게 사과하며 말해 방금 전까지 살아있었는데요. 구아즈가 말해 그럼 치워. 이건 내 애완동물이야. 먼저 뭐부터 시작할까? 의사가 말해 다리부터 자르는 건 어때? 이게 크리스티나를 무섭게 했고 그녀는 자석으로 끌려갔어. 구아즈가 의사에게 말해 먼저 한쪽 눈 빼서 그녀 손에 이식해. 자기 자신을 보며 즐길 수 있게 해. 그럼 내 다른 애완동물처럼 점점 추해지는 걸 지켜볼 수 있지. 크리스티나가 그들을 보니 무척 무서웠고 그들이 웃었어. 그 후 바로 넘어가. 웨이트리스의 친구와 노인이 들어왔어. 웨이트리스가 남자에게 물어 뭐 드릴까요? 그가 말해 평소처럼. 노인이 남자에게 물어 새 직장은 어때? 남자가 말해 큰 문제야. 너무 순조롭게 가서 바빠 죽겠어. 선술집 웨이트리스가 남자에게 말해 직장이 있어서 다행이네. 남자가 말해 그래도 주인이 바뀌었단 이유로 장소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나. 노인이 말해 할아버지 시절에는 지금보다 더 좋았다고 들었어. 웨이트리스가 말해 그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남자가 말해 물론 나도 그럴게. 그 후 아비드 HQ로 넘어가. 리암이 뉴스에게 말해 잘했어. 칭찬해. 브라이언이 말해 알리스터 씨의 유닛이 다시 작동하네. 영광의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야. 뉴스가 리암에게 말해 컨트롤 설명할게. 리암이 아비드 안으로 들어가서 말해 넓네. 뉴스가 말해 공간을 공간 마법으로 확장했고 좌석도 고급 재료 썼어. 그녀가 말해 엔진 시작할게. 이제 내 복제본 만들었고 취미가 파일럿이라고 식별했어. 이제 너 외에는 아무도 조종할 수 없게 됐어. 내 개인 유닛이 됐어. 리암이 말해 그 소리 좋네 하고 이륙하려 했지만 안 뜨고 물었어. 무슨 일이지? 뉴스가 말해 자동 안정장치나 다른 보조 기능이 없어서 뒤집혔어. 운전하기 어려운데 다룰 수 있게 되면 다른 유닛보다 훨씬 좋아. 그가 말해 알았어 하고 컨트롤 시작해서 움직였어. 브라이언이 알리스터, 리암의 할아버지가 아비드를 몰 때를 떠올리며 울었어. 뉴스가 말해 처음 리시테야 잘했어. 리암이 말해 이 나를 위해 시뮬레이터에서 열심히 연습했어. 뉴스가 리암에게 말해
이 유닛 컨트롤 하려면 상상력이 중요해. 버튼 누르고 상상해. 그 후 리암이 다시 훈련으로 가고 아마기가 함께 있었어. 리암이 나무를 자르려 했지만 못하고 말해. 소용없네. 플래시 스타일의 비밀 기술을 이해 못할 것 같아. 아마기가 리암에게 수건을 건네주고 리암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했어. 앞이 보이지도 않고 나한테 재능이 없는 건지도 몰라. 아마기가 리암에게 난 인공지능이라 재능 같은 건 재단할 수 없지만 당신한테 부족한 건 없다고 생각해. 문제는 유사시 선생님의 가르침에 있어 라고 했어. 리암이 유사시 선생님의 가르침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라고 물었어. 아마기가 물론이고 당신이 이 남자에게 과도하게 믿는 게 문제야 라고 했어. 리암이 알았어. 내 말이 유사시 선생님을 충분히 믿지 않아서 그의 지시를 잘못 이해하는 거라는 뜻이야 라고 했어. 그녀가 그런 뜻은 아니야 라고 했어. 리암이 이 세계에 마법이 있다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현상이 일어나면 마법이 작용하는 거잖아 라고 했어. 그리고 검은 상상력을 돕는 도구일 뿐이야. 모바일 나이트 운전처럼. 실제로 마법으로 상대를 베는 건 검이 아니라 마법으로 베겠다는 의지로 검을 휘두르는 거야. 그걸 여러 번 연습해서 나무를 베는데 성공했어. 그 후 리암이 유사시에게 합류해서 준비됐어 라고 했어. 그 후 검을 사용해서 나무를 베는데 성공했는데 유사시가 크게 놀랐어. 리암이 선생님에게 보이셨어? 라고 물었어. 선생님이 물론이야 라고 했어. 리암이 선생님에게 다시 이제 성공한 거야 라고 물었어. 선생님이 성공은 잊어버려 베지 못할 걸 베면 그게 승리야 라고 했어. 유사시가 리암에게 내 가르침을 따라간 건 잘했지만 진정한 본질에 도달하려면 아직 멀었어 라고 했어. 오만해지지 말고 계속 갈고 닦으라고 하면서 떠났어. 리암이 알겠어 라고 했어. 유사시가 이동하면서 이 녀석은 대체 뭐야 라고 혼잣말했어. 믿기지 않는데 검도 안 쓰고 나무를 베다니 화가 나. 그 후 리암의 집으로 넘어가서 반필드 영토의 자원 행성 미카이에서 해적들이 나타났다는 정보를 받았어. 아마기가 환경이 나빠서 채광이 어렵고 방치됐지만 이익을 내기 위해 시설을 만들었다고 했어. 해적들이 그 시설을 노리고 비행 나이트를 투하했으며 군대가 저항 중이지만 얼마나 버틸지 모른다고 했어. 리암이 아마기에게 그들의 전략은 뭐야? 라고 물었어. 그녀가 광산시설의 사각지대로 접근해서 지평선을 방패 삼아 공격하면서 중력으로 회전하며 에어 브레이크를 사용해 위에서 기습해야 해? 라고 했어. 리암이 좋아. 그럼 돼? 라고 하면서 모든 함선의 전투 준비를 지시하고 해적 함선을 탈취하라고 했어. 그리고 자신도 따라가서 시설을 방어하겠다고 했어. 브라이언이 리암에게 자네가 직접 해적들과 싸우러 가면 안 돼. 라고 했어. 리암이 조용히 해. 내 재산에 손댄 놈은 용서하지 않을 테니까. 유사시 선생님의 실력을 보여줄 때야. 라고 했어. 함선들이 준비됐고 리암이 아비드와 합체했어. 아마기가 리암에게 발사 준비됐어. 라고 했어. 그가 좋아. 날 쏴. 라고 했어. 그 후 리암이 아비드 안에 타고 발사해서 해적 중 하나를 뒤에서 공격해 없앴어. 그 후 해적들이 리암을 공격했지만 리암이 사라졌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또 하나의 해적을 파괴했어. 그 후 해적들이 흩어졌지만 리암은 멈추지 않고 파괴했어. 리암 뒤에서 두 놈이 다가왔지만 리암이 검을 사용해 없앴어. 그 후 리암에게 총알이 날아왔지만 리암이 총을 보여주며 조준해서 하나를 폭발시켰어. 그 후 여러 발을 쏴서 폭발시켰어. 해적들이 리암 앞으로 모이자 리암이 플래시 스타일의 비전술을 사용해서 해적 무리를 날려버렸어. 그러자 나머지 해적들이 도망쳤어. 하지만 리암은 멈추지 않고 잡아내야지 라고 했어. 니아스가 이게 요청한 로켓 펀치야 라고 했어. 리암이 펀치 모양의 로켓이잖아. 아비드의 손에서 나와야 진짜 펀치지 라고 했어. 니아스가 하지만 아비드의 손보다 훨씬 강해 라고 했어. 그 후 아마기가 미션에 실패했어. 해적 하나도 못 잡았어 라고 했고 리암이 물었어. 나머지는 어떻게 됐어? 그녀가 30%는 파괴됐고 60%는 도망쳤어 라고 했어. 리암이 괜찮아? 수고했어 라고 했어. 잘했어 아마기. 그녀가 당신의 칭찬이 영광이에요 라고 했어. 가와즈가 의사에게 생존자 없이 빈손으로 돌아왔어 라고 물었어.
의사가 적을 과소평가하고 큰 피해를 입기 전에 후퇴했다고 들었어. 라고 했어. 가와즈가 바보들 도망치는 것보단 죽는 게 나았어. 도망친 함대를 섬멸하러 가야 해. 의사가 가와즈에게 자기 편을 공격할 거야. 라고 물었어. 가와즈가 사람들이 해적을 경멸하면 그 집에는 끝이야. 라고 했어. 그들을 본보기로 삼아야 해. 라고 하면서 리암의 함선으로 넘어가 아마기가 리암에게 계류를 마쳤어. 라고 했어. 리암이 만족스러운 결과야? 라고 했어. 아마기가 첫 전투 축하해. 라고 했어. 진짜 첫 전투 축하. 리암이 물론이야. 자원 지켰고 전리품도 얻었어. 아마기가 제국법에 따라 해적 함선을 탈취한 자가 함선과 화물을 소유할 권리가 있어. 리암이 해적 함선의 화물라고 물었어. 아마기가 맞아? 리암이 우린 보물이야. 라고 했어. 아마기가 이 함선에는 오리알콘, 스칼렛시트, 그리고 다른 것들이 가득해. 리암이 이 재료들은 무기 제조에 쓰이는 거지? 라고 물었어. 그 후 다이아몬드가 박힌 황금 왕관을 원한다고 했어. 아마기가 다이아몬드는 그냥 탄소 결정체고 금은 변색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 가치가 없어. 그래서 이 세계에서 큰 값어치가 안 나. 리암이 이 세계가 그렇단 말이야. 라고 했어. 브라이언이 함선의 재료들이 금이나 다이아몬드보다 더 값진 거야. 라고 했어. 리암이 상관없어. 난 금이 좋아. 브라이언이 금도 좀 있어. 리암이 브라이언에게 진짜라고 물었어. 브라이언이 물론 전자제품 제조에 쓰이는 산업자원이야. 리암이 좋아. 그럼 모든 걸 금화로 바꿔. 라고 해서 브라이언이 놀랐어. 리암이 금화가 곧 금이니까 내 방을 가득 채워줘. 라고 했어. 브라이언이 다른 자원들은? 라고 물었어. 리암이 그건 무기로 만들어. 브라이언이 반필드 카운티에 좋은 무기 제작자가 없어. 리암이 여기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마기가 말 좀 할게. 부대를 배치할 때 문제가 발견됐어. 반필드에 약 1,000척의 군함이 있지만 30% 미만만 운용 가능하고 비상 동원할 수 있는 건 2,000년 척뿐이야. 리암이 이런 함대로 해적을 이겼다니 놀라워 라고 했어. 아마기가 해적들이 우리를 가난한 귀족이라고 과소평가했어. 하지만 리암 내 화려한 활약으로 이겼지. 리암이 이건 다 내 전략 덕분이야. 아마기라고 했어. 70%가 운용 안 돼서 문제가 커. 아마기가 쓸모없는 군함을 폐기할까? 브라이언이 그건 안 돼. 함대의 규모가 우리의 생명줄이야. 줄이면 해적들이 우리를 약하다고 볼 거야. 아마기가 하지만 유지비가 엄청 들어. 리암이 안 쓰는데 돈 쓰는 건 싫어. 그걸 산호초로 만들던지 물고기를 기르든지 해. 브라이언이 하지만 우리 카운티의 방어가 하머라고 하다가 아마기가 리암에게 새 군함을 사는 건 어때? 라고 했어. 해적에게서 얻은 자원을 팔면 꽤 사줄 수 있어. 최신형은 무리지만 중고로 신중히 고르면 충분해. 브라이언이 중고 함선 사는 건 별로야. 함대는 가문의 상징이야. 중고 쓰는 거 소문나면 문제가 생겨. 리암이 상관없어. 브라이언이 이런 허세 때문에 아버지가 빚 쌓았어. 아마기 행동해. 중고 함선 찾아봐. 전함 전시회로 넘어가서 니아스가 그랜드 플리트 7무기 공장의 새 전투함을 소개했어. 그녀가 전투함의 모든 사양을 설명하면서 튼튼하고 장갑이 아주 무거하다고 했어. 이 함선을 쓰면 방어가 지금보다 더 강해질 거라고 했어. 그 후 3무기 공장의 율리시아라는 여자가 나타나서 다른 전투함을 보여주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 콜로니가 만든 거라고 했어. 올해 1번 상 받은 사람이 만든 거라면서 내부 디자인이 고급스럽고 정밀하며 함대 전사들을 위한 크루 설계가 돼 있어. 의자가 아주 편하고 컨트롤 패널은 300년 된 우그리엔트 나무로 만들어졌어. 아주 호화롭고 세련됐으며 아무리 치열한 전투라도 딕니티를 유지하면서 완벽하게 적을 이길 수 있어. 그 후 율리시아의 산무기 공장 함선이 우승으로 선정됐어. 니아스가 잠깐 왜 내 함선이 뽑혔어. 우리는 어디서도 뒤지지 않는데 라고 했어. 율리시아가 하지만 우리 함선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전문가들이 만든 무기가 탑재됐어. 그래서 힘은 확실해. 하지만 너무 강해서 팔지 않아. 산무기 공장에서 제품의 아름다움을 완성했어. 라고 해서 니아스가 화났어. 니아스가 우리는 불필요한데 에너지를 안 써서 순수한 능력에 집중했어. 율리시아가 차이는 가짜야. 무기의 힘은 능력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져.
크루가 편안하고 피로를 피하면 집중해서 일을 잘할 테니까 우리 함선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 그 후 니아스와 율리시아가 함께 걸었어. 율리시아가 니아스에게 이번에도 3공장이 이겼네 라고 했어. 니아스가 전투는 이겼지만 전쟁은 이기지 못할 거야. 우리의 강력한 함선 능력 때문에 이길 테니까. 율리시아가 서로 싸우면 진짜 강한 게 드러날 텐데 누가 사줄지 모르잖아 라고 했어. 니아스가 닥쳐 라고 했어. 그녀가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순간 통신으로 말하고 있었어. 그 후 니아스가 자기 영역으로 가서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혼잣말했어. 매니저가 또 화낼 텐데. 이 함선을 사줄 괴짜가 있을까? 리암이라는 귀족이 떠올랐어. 그 녀석이 자동 제어를 빼고 수동으로 나이트를 조종했으니까 나도 그 녀석 괴짜라고 할 수 있겠다. 그가 맞아. 가이드가 오늘도 부정적인 감정을 찾아다니고 있어. 라고 했어. 그 후 리암으로 넘어가서 비디오 게임 하면서 흥분해서 있었어. 몬스터를 잡기 직전 고양이가 컨트롤 버튼을 눌러서 실패하게 해서 리암이 화났어. 가이드가 이건 정말 좋네. 부정적인 감정이 아주 맛있어. 인간들은 내 개입 없이도 이런 감정이 생기니까 재미있어. 이 작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특별한 맛이 있지만 난 잔치 같은 감정이 필요해. 이제 그의 안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자랐을 텐데 이쯤 되면 비제 지옥에 빠졌을 거야. 그 후 가이드가 이게 뭐야 라고 놀랐어. 파고에 되기 직전에 이 마을이 이제 더 번영했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이 검객이 스승을 찾을 때 내가 쓸모없는 녀석을 보냈는데도 영향이 없네. 술집으로 넘어가서 단골 손님이 들어와서 여종에게 평소 주문하라고 했어. 늙은이가 친구에게 최근 소식 들었어 라고 했어. 리암이 해적 몇 놈을 이겼다고. 손님이 물론 해적들이 보물을 잔뜩 가지고 있었다고 들었어. 여종이 그거 좋네. 나한테도 이 행운이 오길 바래. 유사시가 그 녀석이 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 여종이 또 제자 얘기야. 그가 늦은 반의 연습생일 뿐이야. 내가 즉흥적으로 만든 훈련을 열심히 하더니 내가 1급 전사가 되기도 전에 나를 넘어섰어. 여종이 그게 뭐 어때? 제자가 잘 컸다는 뜻이잖아. 유사시가 농담 아니야. 이 녀석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농담으로 한 트릭을 진지하게 지상에서 해버리다니 미쳤어. 가이드가 누구 얘기하는 거지? 그 후 리암으로 넘어가서 혼자 훈련 중이었어. 검을 안 뽑고 나무를 부수는데 성공했어. 아마기가 잘했어. 리암? 라고 했어. 리암이 아마기에게 유사시 선생님만큼 강해진 거야? 라고 물었어. 아마기가 내 검을 뽑고 집어넣는 걸 재단할 수 없어. 그의 검과 다를 바 없어. 리암이 선생님이 내 수준에 맞춰서 레벨을 낮춘 거겠지. 엠복 100m 떨어진 데서 베는 것처럼 더 대단할 텐데 한 번에 100개를 베고 싶어. 이 정도론 만족 못해. 술집으로 넘어가서 가이드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라고 했어. 그에게 최악의 스승을 보냈는데도 영향이 없네. 그 후 리암이 훈련을 계속하면서 부모님이 나를 이 세계에 버렸고 빚에 쌓일 줄 알았어. 나쁜 삶의 시작일 줄 알았는데 상황이 좋아지고 빚이 줄었으며 이제 검술 고수가 됐어. 정말 멋진 삶이야. 이건 다 나를 이 세계로 보내준 가이드 덕분이야. 가이드가 고통스러워하면서 긍정적인 감정은 내 약점이야. 감사함은 나쁜 거지. 라고 했어. 이게 나를 죽을 만큼 괴롭혀. 부정적인 감정을 빨리 채워야 해. 유사시의 머리카락 냄새를 맡으면서 부정적인 감정에 이상한 맛이 섞였지만 이게 나를 구해줬어. 라고 했어. 하지만 리암이 어떻게 행복해진 거지? 잘못된 곳에 보낸 건가? 아니, 이건 그의 몰락을 위한 준비야. 높이 올라갈수록 절망이 깊어질 테니까 더 맛있게 될 거야. 리암으로 넘어가. 아마기가 리암, 군함 갱신 관련해서 라고 했어. 리암이 아마기 증거 찾았어. 그녀가 제국 함대가 새 무기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최신형을 많이 사서 중고를 처분할 거래. 그들은 사용한 전함을 처분할 거야. 리암이 말해. 제국 함대에서 나온 배라면 최신 모델일 텐데. 아마기가 말해.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 그 병사들을 예비군이나 퇴역 직전으로 여겨 전함과 함께 데려가 달라네. 리암이 말해. 그럼 원치 않는 사람들을 우리한테 떠넘기려는 거네. 아마기가 하지만 그중 일부는 제국군이고 장교 학교 졸업생으로 전투 경험이 풍부해. 우리가랑 함대에 보탬될 거야. 리암이 좋아? 그럼 돼. 나 되어거래지. 그 후 멘토가 지금이 딱이네. 가장 문제 많은 병사들을 보낼게.
악한 영주를 참지 못하고 반란의 씨앗이 될 테니까 재미있을 거야. 유사시로 넘어가 그가 술을 너무 마셨어. 이만큼은 안 마셔야지. 그때 니아스가 안에 계세요 라고 했어. 유사시가 이례적이네. 늘러와. 니아스가 리암에게 검술을 가르친 시간 꽤 됐죠 라고 했어. 그가 그냥 꽤 된 건 아니야. 니아스가 그 짧은 시간에 그를 좋은 전사로 만든 당신은 실력자네요. 리암을 잘 아시겠어요? 그가 물론 누구보다 뒤지지 않아. 니아스가 그럼 당신에게 물어볼 게 있어요. 그가 망설이지 마. 원하는 거 물어봐. 그녀가 무례하게 들릴까봐 걱정돼. 그가 걱정 마. 그런 타입 아니야. 니아스가 대답해주면 보상으로 시합 티켓이나 비행기 티켓 줄게. 도정 하나. 최선을 다해서 물어봐야지. 그한테서 그런 거 못 받았으니까. 나도 호감을 얻고 싶어. 유사시가 남의 취향을 밝혀도 될지 모르겠네. 니아스가 어려운 건 알지만 정말 알고 싶어. 부탁할게. 라고 애원했어. 그가 짧은 치매 칼라가 달린 흰 셔츠를 입어. 그게 효과 있을 거야. 니아스가 조언 감사해 라고 했어. 리암으로 넘어가. 니아스가 사줄 것 좀 사줘 라고 했어. 리암이 무슨 일인데 안 좋은 거 먹었어. 그녀가 아니. 리암이 니아스에게 뭐 사달라는 거야 라고 물었어. 그녀가 우리가 만든 최신 함선을 사줘. 보기 전에 결정하지 마. 그녀가 말해. 우리가 만든 최신 전함 사줘. 보기 전에 결정하지 마. 리암이 말해. 이미 사용한 전함 잔뜩 사면서 병사들도 데려왔어. 그녀가 말해. 사용한 거. 제국 함대에서 처분한 백에 말하는 거야. 니아스가 삼공장이 또 방해하네 라고 혼잣말했어. 리암이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럼 포기하고 돌아가. 니아스가 결정 전에 봐봐. 그리고 보여줬어. 어때 그 용맹한 모습. 능력은 보장돼. 리암이 그럼 제국 함대한테 팔아. 니아스가 울면서 그들은 우리 제품 하나도 안 샀어. 리암이 그럼 재고 처분하려고 나한테 온 거야. 니아스가 그럴 거야. 100척만. 대출도 주고 신용회전도 괜찮아. 리암이 그만해. 나한테 빚 얘기는 하지 마. 리암이 사는데 동의한 후 아마기에게 돈 충분해? 라고 물었어. 아마기가 다른데 비용 줄여야 할 거야. 하지만 가능하고 장기적으로는 손해 안 봐. 큰 문제 없을 거야. 니아스가 감사해. 백장님 라고 했어. 허거까지 올게. 리암이 저 여자 진짜 예쁘네. 디자인 실력도 대단해. 아마기가 다른 면이 실망스러운 건 맞지. 리암이 진짜 실망스러운 미인이야. 그 후 니아스가 매니저에게 연락해서 지금 300척 팔았어 라고 했어. 매니저가 찾은 그 괴짜. 그녀가 내 매력 덕분에 거래 성공했어. 그가 조금 전중에 니오처럼 헌신적인 사람이 유혹을 쓴다고 그녀가 리암이 나한테 감동받았어. 미친 듯이 쳐다봤어. 브라이언이 대화를 듣고 리암이 함정에 빠졌어 라고 했어. 유사시도 이 대화를 듣고 저 중이가 내 취향에 맞는 옷 입고 리암과 그런 짓을 했어. 이 녀석 절대 용서 못해. 그 후 리암이 마귀와 쉬고 있을 때 이제 조용하네 라고 했어. 그녀가 물론 리암이 휴식 중이었어. 그가 이제 조용하네 라고 했어. 그녀가 물론이야. 조용해. 리암과 함께 일하는 7공장의 함선들이 도착했어. 그리고 리암에게 알려졌어. 리암의 군사함대로 이송됐어. 그리고 즉시 운송으로 청구서가 보내져서 받으면 서명하라고 했어. 유사시로 넘어가서 리암의 일에 신경 안 쓰고 항상 리암과 함께 있어서 화났어. 리암이 돈으로 니아스를 유혹해서 같이 있는 줄 알고 이 녀석 절대 용서 못해 라고 해서 화가 더 커졌어. 이 좌절감으로 가이드가 기뻐했어. 그도 리암을 싫어하니까. 유사시가 리암에게 모든 화를 쏟아붓길 바라고 있었어. 리암이 7공장을 방문한 후 군단을 산 덕분에 호화롭게 환영받았어.